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오늘 드디어 또 미래통합당의 3명의 여전사 조수진, 배현진, 김은혜 이 세 의원님들이 오늘 아주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김재구TV의 세 분의 말씀을 하게끔 정리를 해놓았네요. 그런데 그 진중권 교수님이 배현진 의원한테 둘이 지금 아주 이건 싸움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어떻든 간에 참 내용이 묘한 게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쭉 들어보시고 진중권 교수하고 배현진 의원이 그 얘기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말이에요. 민주당은 피해 여성을 지켜달라. 오늘 박원순 전 시장의 연결식이 치러졌다. 유족들께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고인으로부터 지난 4년간 고통을 당했던 피해자의 호소도 나왔다. 고인이 했으리라 믿기 어려운,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성추행 증언이 발표가 됐다. 당시 피해자 곁엔 아무도 없었다. 서울시 인권 담당 관실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비서관 A씨가 시장 심기 보좌가 비서 역할이라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그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 왔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이다.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관노, 고인만한 남자, 그런 사람 친구가 어디 있나? 여성이 벼슬이냐는 등 가해 발언이 고인의 죽음에 더 큰 충격을 피해 여성에게 쏟아지던 터였다. 이 말을 한 분도 참 문제죠.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에 당부한다. 고인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을 스스로 언급하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침묵하지 말아달라. 공소권 없음에 사법 절차 뒤에 숨지 마라. 왜 이런 비굴한 짓을 하니? 당신들의 침묵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진실을 가리고 상처를 치유할 유일의 길을 차단할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렇게 김은혜 대변인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야물딱지게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 쏟아질지 모를 2차 가해를 막아달라. 민주당이 연대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들 편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비서실 A씨예요. 왜 그걸 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하 의원님들 그냥 함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한테만 모든 거를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때는 당신들이 편이었고, 그러니까 한때는 이 비서도 여당의 편이었고, 지금도 여러분의 도움이 가장 간절한 사람이다.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력하게 외쳐온 사람들이 민주당 여러분들 아닌가?
여러분들이 계속 외쳐왔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인지 뭔지 몰라도 홀로 어둠 속에 고통받았을 피해 여성에게 손을 내밀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왔던 고인의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임을 깨달아 달라. 이미 박원순 시장은 이제 고인이 됐잖아. 그러면 피해 여성한테 모든 걸 보호해주고 또 피해 여성이 당했던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그런 성범죄, 성폭행이 권력자로부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시는지 그 말이네요. 우리 당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전부였다는 약하고 힘없는 피해 여성 곁에서 함께 있겠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오늘 성명을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더불어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문 여성, 비문 여성 이렇게 편가르기에 몰두되어 있는 이 집단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난 여기서 참 묘한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가 끝났어요. 그런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아니 벌써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이런 말을 했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됐고 공수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고, 원래는 서울시장이나 지자체 국회의원이나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당은, 그리고 앞으로 성범죄 이런 게 만약에 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회하게 다시 재보궐에 못 나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기회하게 돼 있대. 그런데 그 당에서 저 후보를 낸다. 참 묘한 일이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박원순이 떠난 날 서울에 종일 비가 내립니다. 빗속에 혼자 우산을 쓰고 서울을 걸었습니다. 내가 요즘 애용하는 공용 자전거 따릉이가 보이고 좁은 골목길에서도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혈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변 전용 차도를 건너기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보행자 단추를 누르면 15초 만에 파란 신호등이 바뀝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쳐다보며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참나. 서울은 참 좋은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이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시민을 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시민 박원순이 꿈꾸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김성주 말이에요.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냥 떠나간 한 사람을 생각하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제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김성주가 꿈꾸는 세상. 그러니까 김성주가 서울시장에 적합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참나 묘하잖아요. 이쯤에서 지금 이 시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SNS에 글 올려요? 박원순이가 잘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꿈꾸는 것이다.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시장이 되면 이대로 이어받아서 박원순 것을 이어받아서
서울 시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이잖아. 맞잖아요. 이렇게 벌써부터 야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에서 내야 됩니다. 나올 자격이 없어. 규약이 돼 있거든. 근데 공수권 없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불성설이지.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잉태도 날치기, 탄생도 날치기? 물음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고한 공수처법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추진 의원을 선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의원을 자기 당에서 선임하는 게 맞나? 한번 내용 좀 들어보자고요. 국회의장은 무엇을 하는 건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정권보의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이어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후보 추천을 압박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 추천의 운영 규칙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백혜련이 운영 규칙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 의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었다. 야당이 명단을 주지 않으면 그냥 추천권을 빼앗아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었대요. 이런 악법이죠. 이렇게 하는 백혜련 의원의 법안.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야당 의원 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규칙을 만들어 모법을 어기겠다는 것을 보면 정말로 독재적 발상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한술 더 떠서 여당 이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은 추천 의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최강욱,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이런 말썽꾼이구만. 참 묘하네. 여당 이중대가 제1야당 대신 추천 의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강탈해 간 것도 새 기관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 우리 일반 국민이 봐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 그리고 신정권보의부 설치법은 곳곳에 우연적 요소가 돌출해 있는데도 여당은 손질을 할 생각 자체를 않고 있다. 이게 뭔 까닭일까요? 우선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삼권 분립으로 기결되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은 명문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고 새 기관 소속의 검사를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보완 규정이 없으면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서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이런 말을 조수진 의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권 여당은 이런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동선 짜놓고 다 내용 정리해놓고 그대로 그냥 앞으로만 쭉 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냥 전진. 어디로? 독재로, 인민사회주의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옆에서 누가 뭐라 하고 하든 말든 귀에 안 들어오지요. 이미 정해놨는데 목표를. 그리고 공수처가 신정권 보위부잖아. 그 북한 인민괴소장들이 가지고 있는 보위부 수장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자, 조수진 의원은 시간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다 보니 새 기관의 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도 빠졌다. 특히 출범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부의 권력자들은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님을 지목하고 있다. 계속 월 이렇게 짓고 있다. 법치의 책임자라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의 지식구 감싸기식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누가? 추미애. 큰 완장을 찬 듯 유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상 대상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다. 누가? 조국 수하인 최강욱이가. 이게 말입니까? 이런 게 이렇게 서로가 전혀 협치가 안 되고 무조건 자기들이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그 독선이 국민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국민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이들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지 참 암담합니다.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공갈, 협박을 가해온 것만 봐도 새 기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완해야 할 입법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기초공사도 부실투성이인데 건물 올리겠다고 저렇게 난리쳐서야 이게 정말로 뻔히 무너질 게 보인다. 뻔히 무너져요.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판을 진행 중이다. 뭐냐면 공수처법을 위헌 심판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거 뭐 뻔하잖아요. 불보듯 뻔한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손질을 해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았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뭘 그렇게 7월달에 꼭 그걸 해야 된다고 서두르고 그렇게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지금 중요하지. 빨리 누구 앉혀가지고 윤석열 총장 대상위로 이런 데 집중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수진 의원의 말씀이에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허점 투성이 공수처 설치법을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자는 우리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우리 말을 들어라. 딴전 피우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국민 속 썩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조수진 의원의 말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넣냐고.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년이 긴 시간인데다 헷갈려 하시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첫째, 2014년 박원순 시장은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함이라며 문제 제기한 분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영국에 체류 중인 박 씨에게, 박원순 아들에게 여러 번 증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왔죠. 그러자 오지 않았죠. 진중권 교수님이 탁월하신 거 알아요. 아는데 배현진 제가 이것을 잃어버리신 것 같고 기억에서 지워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2015년 시민 천여 명이 제기한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건도 현재 서울 고등검찰의 검찰 항고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체 뭐가 끝났다고들 하시는지요? 아직 계류 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 검찰의 항고대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 말은. 그리고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본인과 부친의 명예를 되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주신 씨, 박원순 아드님 재판장에 가서 당당하게 재판 받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으십시오. 피하지 말고. 왜 안 왔습니까 그동안? 이제 아버님 고인 되시고 장례식장 오셨으니까 온 김에 재판 받으세요. 그럼 되지. 간단한 거네.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꼭 진중권 교수님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 교수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김재구 TV에서 지금 김재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재구 TV는 뭐 조수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또는 뭐 김은혜 의원 등등 그 야당 의원들 비서진들이 좀 많이 보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서진들 전화도 오고 제가 통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중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배현진, 그렇게 설명해 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참 내가 답답하네. 진 교수님 말이에요.
우동이가, 그러니까 우동에 내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진 교수님은 배현진 의원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을 많이 기대했었고,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네.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뭐 따로 쓰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진 교수님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번에도 이제 진 교수님하고 배현진 의원하고 약간 다툼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배현진 의원은 모든 것을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재구는 그걸 또 방송하죠. 그런데 진 교수님께서도 또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 두 문제가 알고 보면 진 교수님도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도 지금 계류 중인 문제도 허나마나 그냥 완결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배현진 의원은 이것은 지금 왔으니까 그 항고됐으니까 진행하고 가라. 재판을 받고 가라. 그런 얘기 같고, 그런데 김재구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배현진 의원이. 왜냐하면 지금은 그 비서실 A씨의 문제를 다뤄달라. 그리고 이 아들, 박원순 아들 사건은 뭐 조금 더 있다가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중권 교수님도 좀 빠르다. 그리고 그거 다 끝난 일이다. 대학교에서 다 정리한 거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류링은 맞습니다. 그건 맞고, 다만 진 교수님께서 이거 굳이 해본들 답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뭐 그 사건에 대한 것은 지금 법원에 검찰이 항고를 해놨으면 당사자가 가서 이것을 공판을 받아야죠.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교수님이 그 설명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현진 의원한테. 근데 이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완전히 법에서 끝난다는 말은 진 교수가 안 했어요. 다만 그 일은 끝난 사건이라고 봐라. 끝났다. 끝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서로가 내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약간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두 분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서로가 교감이 있고 좀 협치가 있고 좀 친했으면 좋겠어요. 김재구 생각. 오늘은 미래통합당 진짜 일을 열심히 잘하는 여전사 3인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김재구 TV를 보시면서 많은 댓글로 이야기 나누시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S자 그걸 누르시고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